안녕하세요. 마음의 앨범 채널입니다. 삶이라는 긴 여행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도 한 장 한 장 소중히 간직된 마음의 사진들을 꺼내어 여러분과 함께 그 따뜻한 추억 속으로 걸어가겠습니다. 70줄에 접어든 정윤이는 오늘따라 유난히 분주합니다. 아들 지훈이의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아파트 거실에는 청첩장과 예단 목록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윤희는 손수 정리한 메모장을 들여다보며 하나씩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윤희는 한숨을 쉬며 무릎을 툭툭 두드립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훈이가 들어섭니다. 엄마, 또 그러고 계세요? 몸이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괜찮다, 괜찮아. 우리 지훈이 결혼하는데 이 정도야 뭐. 지훈은 32살의 성실한 청년입니다. 대학 졸업 후 작은 회사에 다니며 꾸준히 일해온 덕분에 이제야 결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희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미영이랑 잘 지내지? 네, 엄마. 미영이가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요. 이번 주말에 같이 올게요. 윤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예비 며느리 미영은 착하고 예의 바른 아가씨입니다. 지훈이와 3년째 사귀고 있는데 윤희 눈에는 참 보기 좋은 커플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말씀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엄마, 아버지 제사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지훈의 아버지 정상철은 3년 전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술, 담배 한 번 안 하고 성실하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윤희에게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윤희는 거실 선반 위에 상철 영정 사진을 바라봅니다. 사진 속 상철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이지만 지금도 그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 우리 지훈이 말이 맞다.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실 일이 우리 지훈이 결혼이니까. 윤희는 눈물을 훔치며 다시 메모장을 들여다봅니다.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평생 바라던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고마워, 지훈아. 엄마가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걱정이 앞섭니다. 혼자서 아들 결혼 준비를 다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말입니다. 상철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들을 함께 나누었을 텐데 지금은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미영이 부모님께도 인사드려야 하는데 다음 주에 양가 상견례 하기로 했잖아요, 엄마. 맞다, 맞아. 엄마가 깜빡했네. 윤희는 또다시 메모장을 뒤적입니다. 상견례 준비, 예단 준비, 결혼식장 예약 확인. 할 일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합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지우는 회사 이야기를, 윤희는 동네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모자의 일상입니다. 지훈이 결혼하면 이런 시간들도 줄어들겠지만 윤희는 아들의 행복이 우선입니다. 지훈아, 결혼하면 엄마한테 자주 안 올 수도 있지?
무슨 소리세요, 엄마? 가까운 곳으로 이사할 예정이라 더 자주 올 거예요. 윤희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아들을 잃는다는 서운함보다는 아들이 행복해질 거라는 기대감이 더 큽니다. 그렇게 평범하고 행복한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결혼 준비가 한창인 어느 날, 윤희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남편 상철의 유품 정리였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차마 손을 대지 못했던 그의 물건들을 이제는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결혼하기 전에는 해야지. 윤희는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서 상철의 유골함을 꺼냅니다. 작고 소박한 나무 상자 안에는 그의 마지막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계, 반지, 지갑,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이었습니다. 하나씩 꺼내며 추억에 잠기던 윤희의 손이 갑자기 멈춥니다. 낡은 지갑 안쪽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 여자는 윤희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사진 속 여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미인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영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희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상철이 왜 이런 사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지갑 안 가장 깊숙한 곳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에 뿌려졌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에 대해 모르는 게 있었다는 사실이 윤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그때 지훈이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윤희는 재빨리 사진을 감춥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버지 유품 정리하고 있었어. 혼자 하지 마시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혼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지우는 어머니의 어색한 표정을 눈치채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윤희는 다시 사진을 꺼내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여자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느낌 하지만 분명히 처음 보는 얼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들까요? 영이라고 했나? 윤희는 상철이 생전에 영이라는 이름의 여자를 언급한 적이 있는지 기억해 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윤희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상철이 바람을 피웠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이 사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음 날 윤희는 상철의 오랜 친구인 김 사장을 찾아갑니다. 상철과 같은 회사에 다녔던 김 사장이라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윤희 씨, 어쩐 일이세요? 사장님, 죄송한데 저희 남편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김 사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무슨 일인데요? 윤희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내 보여줍니다. 혹시 이 여자 아세요? 김 사장이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집니다. 이걸 어디서? 남편 유품에서 나왔어요. 혹시 아는 사람인가요? 김 사장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 모습을 보던 윤희의 불안감이 더욱 커집니다. 사장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시죠? 윤희 씨, 이런 걸 왜 지금 와서? 사장님, 윤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김 사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엽니다. 그 여자는 상철이가 젊었을 때 사귀던 사람이에요. 사귀던 사람이요? 결혼 전 얘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윤희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결혼 전 연인의 사진을 왜 결혼 후에도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지갑 안 가장 깊숙한 곳에 말입니다. 혹시 그 여자와 결혼 후에도 만났나요? 김 사장이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윤희 씨, 왜 이런 걸? 사장님, 제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긴 침묵이 흐른 후, 김 사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상철이가 가끔 그 여자 얘기를 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윤희의 세상이 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믿었던 남편에게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희는 사진을 다시 꺼내봅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이상하게 지훈이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눈매와 코 라인이 비슷합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무서운 생각이 스쳐갑니다. 하지만 윤희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애씁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달랩니다. 사진을 발견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윤희는 마음의 평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여자와 지훈이가 닮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고 여겼지만 볼 때마다 그 닮음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윤희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그 사진을 꺼내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훈이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결혼 준비 때문에 좀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윤희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만약 정말로 지훈이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면 그런 끔찍한 상상을 할 때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결국 윤희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혹시 친자 확인을 할 수 있나요? 병원 접수처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친자 확인 검사 말씀이세요? 네, 그런데 비밀로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자신과 지훈이의 머리카락을 각각 봉투에 넣어 제출했습니다. 지훈이가 아침에 빗으로 머리를 빗을 때 떨어진 머리카락을 몰래 주워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윤희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 지훈이는 결혼 준비로 더욱 바빠졌고 윤희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 상견례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맞다. 상견례. 윤희는 깜빡하고 있던 상견례 준비를 서둘러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검사 결과에 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나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윤희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어르신,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윤희는 무언가 나쁜 소식을 들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 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순간 윤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 더욱 컸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미 2번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윤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2년 동안 친아들이라고 믿고 키워온 지훈이가 실제로는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어르신 괜찮으세요? 물을 가져다 드릴까요?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물이 아니라 마음의 평정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선 윤희는 한참을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럼 지훈이의 친어머니는? 사진 속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영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가 지훈이의 친어머니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상철이가 나를 속였다는 거야?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이런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상철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할 수도 따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30이 넘도록 자식이 없어 속상해하던 자신에게 상철이가 가져온 것이 다른 여자의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친아들이라고 믿고 사랑으로 키웠던 모든 시간들이 헛된 일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동안의 사랑이 가짜가 되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키운 아들인데. 윤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여전히 지훈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훈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응, 그냥 병원에 다녀왔어. 어디 아프세요? 뭐라고 하던가요? 윤희는 지훈이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지, 친어머니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윤희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며칠이 지났지만 윤희는 혼자서 이 무거운 비밀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지훈이와 마주할 때마다 평소처럼 행동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아들을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요즘 너무 이상해요. 지훈이는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채고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평소라면 자신의 결혼 얘기만 나와도 신이 나서 이것저것 물어보던 어머니가 요즘은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 윤희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지훈이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힘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상철이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지훈이의 친어머니는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자신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윤희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30년 넘게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한 남자만 사랑하며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배신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가 출근하고 나서 윤희는 다시 그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영이라는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지훈이와의 닮음이 더욱 확실해 보였습니다. 이 여자가 지훈이의 친엄마구나.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이 여자와 상철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신이 키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윤희는 상철이와의 결혼 초기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결혼 후 몇 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걱정이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철이가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친척의 아이를 잠시 맡아달라고 했었는데 설마 그때부터 윤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상철이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친척의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아이를, 그것도 다른 여자와의 아이를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분노와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다른 여자의 아이를 키우게 한 상철이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원망한다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도 윤희는 식욕이 없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는 몸이 견디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지훈이의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어떻게든 버텨야 했습니다. 오후에 미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상견례 날짜 확정됐는데 괜찮으실까요? 응, 괜찮다. 언제로 정했니? 이번 주 토요일로 했어요. 시간은 점심시간으로 하고요. 윤희는 대답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상견례를 하면서 이런 비밀을 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어머니,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아니야, 괜찮아. 좀 피곤할 뿐이야.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미영이의 따뜻한 말에 윤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앞두고 있는데 자신은 이런 비밀을 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저녁에 지훈이가 돌아와서 상견례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토요일에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미영이 부모님도 기대하고 계신데요. 그래, 알았어. 엄마,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요즘 너무 기운이 없으세요. 지훈이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윤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동안의 사랑이 가짜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지훈아, 네 엄마.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 알지? 갑작스러운 말에 지훈이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당연히 알죠.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윤희는 지훈이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괜히 이상하게 여길까봐 참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훈이는 자신의 아들이라고,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사랑으로 키운 소중한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밤늦게 혼자 있을 때 윤희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비밀을 지훈이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적어도 결혼 전까지는 모르게 하자고 결심한 것입니다. 지훈이의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라도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생각해보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밀을 안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결혼식을 하루 앞둔 금요일 저녁, 윤희는 더 이상 이 비밀을 혼자 안고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주 동안 혼자서 감당하려 했지만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특히 내일이면 지훈이가 결혼을 하는데 이런 중요한 순간에 거짓으로 축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결혼 전날의 설렘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총각 파티를 마치고 늦게 집에 돌아와서는 내일 일정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일찍 준비해야 해요. 사진 촬영이 아침 7시부터 시작이거든요. 알았어, 지훈아. 윤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훈이는 어머니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결혼 전날인데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세요? 윤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앉아라. 중요한 얘기야. 지훈이는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에 긴장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윤희도 마주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지금까지 너를 속여왔어. 속였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상철의 지갑에서 나온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을 봐. 지훈이는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의 사진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이 여자가 너의 친어머니야. 순간 지훈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장난하시는 거죠? 장난이 아니야. 엄마가 유전자 검사까지 해봤어. 우리는 피가 섞이지 않은 사이야. 지훈이는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엄마가 너를 속여서 미안해. 엄마도 며칠 전에야 알게 된 일이야.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없잖아. 그래서 더 답답해. 지훈이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이 넘도록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제 친어머니는 어디에 계세요? 그것도 모르겠어. 아버지 친구한테 물어봐도 자세한 건 모르겠다고 하더라. 사진 뒷면에 0이라고 적혀 있네요. 지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혼란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결혼 전날에 이런 얘기를 해서. 왜 지금 말씀하세요? 결혼식 전날에? 지훈이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었어.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거짓으로 축복할 수는 없었거든. 그럼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신 건 사랑이었어. 진짜 사랑이었어.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야. 그건 절대 거짓이 아니었어. 지훈이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과 혼란이 더 컸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뭐예요? 제 정체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너는 엄마의 아들이야.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엄마가 사랑으로 키운 소중한 아들이야. 하지만 친어머니가 따로 있다는 건 지훈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친어머니의 존재를 알게 되었지만 그동안 어머니라고 부르며 살아온 윤희에 대한 사랑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미영이는 뭐라고 할까요? 그건 내가 정하는 거야. 말할 수도 있고 안 말할 수도 있고 윤희는 지훈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화가 나요. 왜 아버지는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엄마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알게 된 진실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럼 내일 결혼식은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정해. 연기하고 싶으면 연기해도 돼. 아니요, 할 거예요. 미영이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연기할 수는 없어요. 지훈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지훈아, 너는 지훈이야. 정지훈이라는 이름으로 30이 넘게 살아온 너 자신이야.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윤희는 지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 그 사랑들은 모두 진짜였어.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엄마도 피해자야. 엄마도 속은 거야. 지훈이는 어머니를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자신과 같은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내일 결혼식에서는 평소처럼 행동할게요. 하지만 이 일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봐. 엄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결혼 전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은 지훈이의 결혼식이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윤희와 지훈이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의 충격적인 대화 이후 둘 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오늘만큼은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지훈아, 아침 먹어야지. 네, 엄마.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지훈이는 계속 윤희를 엄마라고 불렀지만 그 호칭이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미영이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아직 모르겠어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생각해 볼게요. 지훈이는 수저를 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복잡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엄마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오늘만큼은 행복한 척 하자. 미영이를 위해서라도.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건네왔습니다. 윤희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인사를 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예쁘세요. 미영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천사 같은 모습에 윤희는 잠시 모든 걱정을 잊고 감탄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제일 예쁘네. 지훈 오빠는 어디 계세요? 신랑 대기실에 있을 거야. 가서 인사해. 미영이가 지훈이를 만나러 가는 모습을 보며 윤희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저 순수한 아이에게 어떻게 이런 사실을 말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한편 신랑 대기실에서 지훈이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랑치고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형, 왜 이렇게 우울해? 오늘 결혼식인데. 친구가 농담조로 물었지만 지훈이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긴장돼서 그래. 미영이가 들어오자 친구들은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요. 아니야, 괜찮아. 지훈이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미영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도 아침부터 표정이 좀 이상하셨는데. 신경 쓰지 마. 오늘 예쁘다. 지훈이는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미영이의 예리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지훈이가 버질로드를 걸어 나왔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지훈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미영이가 아버지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에 모든 하객들이 감탄했지만 윤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약속의 반지를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두 사람이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지훈이는 미영이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면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결혼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빠, 왜 그래요? 미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랑해. 지훈이는 그 한마디로 모든 말을 대신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어도 미영이에 대한 사랑만큼은 진실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윤희는 하객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애써 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복 받으셨어요. 아들이 이렇게 잘 컸는데. 감사합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면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윤희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로연 중간에 윤희와 지훈이가 잠시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힘들지?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는 어때요? 엄마도 괜찮아. 오늘만큼은 행복한 날이니까. 정말 미안해요, 엄마. 제가 이런 비밀을 안고 결혼하게 돼서. 무슨 소리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때 미영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빠 무슨 얘기하세요? 별거 아니야. 그냥 감사하다고 하는 얘기. 윤희는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지훈이와 미영이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잘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윤희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데 이런 복잡한 상황에 휘말리게 되어 미안했습니다. 오빠, 신혼여행에서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얘기해줘요. 미영이는 지훈이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응, 돌아와서 천천히 얘기할게. 지훈이도 더 이상 미영이를 속일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떠나고 나서 윤희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윤희는 상철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죽은 남편에게 따질 수도 없고
지훈이의 친어머니를 찾을 방법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훈이는 자신의 소중한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사랑으로 키운 아들에 대한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훈이는 미영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두 사람은 함께 윤희를 찾아왔습니다. 미영이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지만 지훈이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미영이는 윤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이에게서 모든 사실을 들었지만 윤희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이런 복잡한 일에 너까지 휘말리게 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미영이의 따뜻한 말에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의 넓은 마음에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오빠의 친어머니는 정말 찾을 수 없을까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신혼여행 내내 친어머니에 대한 궁금증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찾고 싶긴 한데 방법을 모르겠어. 지훈이는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신과 닮은 점들을 찾아보려 했지만 여전히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아버지 친구분께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떨까요? 미영이의 제안에 윤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김 사장님께 다시 물어보자. 며칠 후 윤희와 지훈이는 함께 김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김 사장은 두 사람을 보자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지훈이까지 왔네. 무슨 일인가? 사장님, 제가 모든 걸 알았어요. 저의 친어머니에 대해서요. 김 사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결국 알게 됐구나. 사장님, 제발 아는 것만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영이라는 여자분이 누구인지. 윤희의 간절한 부탁에 김 사장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는 상철이가 젊었을 때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어.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했지. 그럼 저는 영희가 임신했을 때 상철이는 이미 윤희 씨와 약혼한 상태였어. 결국 영희는 혼자 아이를 낳았고 김 사장의 말에 지훈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원치 않는 아이였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영희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상철이에게 맡겼지. 상철이도 고민 끝에 윤희 씨에게 친척의 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지훈이를 데려온 거야. 그럼 영희 씨는 지금 어디 계세요? 그건 모르겠어. 그 후로는 연락이 끊어졌거든. 김 사장의 말에 지훈이는 실망했습니다. 친어머니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혹시 성은 아세요? 강영이었던 것 같아. 하지만 지금은 결혼했을 수도 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훈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윤희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지훈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 괜찮아요. 엄마 그냥 복잡해요. 강영이라는 이름을 알았으니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30년이 넘은 일인데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미영이는 인터넷으로 강영이라는 이름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 수백 명이 나왔습니다. 오빠,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찾아요? 포기해야 할까봐. 지훈이는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친어머니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영이가 우연히 지역 신문을 보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한 것입니다. 오빠, 이것 좀 보세요. 기사는 지역 복지관에서 일하는 강영이라는 여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불우한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을 해온 분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혹시 이분일까요? 지훈이도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사진은 작게 나와 있어서 자세히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뭔가 느낌이 왔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려 볼까요? 윤희에게 기사를 보여주자 그녀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 혹시 맞을 수도 있겠네. 어떻게 확인해 볼까요? 복지관에 가보자. 직접 만나보면 알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윤희와 지훈이, 미영이는 함께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접수처에 문의했습니다. 강영애 씨가 계신가요? 네, 계세요. 무슨 일로 찾으시나요? 개인적인 일로.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지훈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사진에서 본 그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무엇보다 지훈이와 닮은 점이 확연히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강영희인데요. 영희도 지훈이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느낌, 그리고 묘하게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혹시 정상철이라는 분을 아세요? 윤희의 말에 영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잊으려 했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상철이를 아세요? 저는 상철이의 아내였고, 이 아이는 윤희가 말을 잇지 못하자 지훈이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는 지훈이에요. 혹시 제가 어머니. 영희는 지훈이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넘게 그리워했던 아들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복지관의 작은 상담실에서 네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영희는 지훈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그리워했던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모습을 보니 감격스러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정말 지훈이구나.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지훈이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아기였을 때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제 친어머니세요? 지훈이도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자신의 정체성이 비로소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희는 지훈이를 끌어안으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윤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지훈이의 친어머니를 만나게 되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들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도 들었습니다. 지훈이를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희는 윤희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셨어요.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지훈이 덕분에 행복했어요. 윤희의 말에 영희는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다른 여자가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서 살아야 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상철이는 어떻게 지냈나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윤희의 말에 영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원망도 있었지만 여전히 첫사랑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머니는 지금까지 혼자 사셨어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혼자 살았어. 너를 보낸 후로는 다른 사람을 만날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 영희는 지난 30년을 혼자서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훈이를 그리워하며 봉사활동에만 매달려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찾게 되신 거예요? 지훈이의 질문에 윤희가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남편 유품에서 이 사진을 발견했어요. 영희는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며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이 사진, 상철이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지갑 안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어요. 영희는 상철이도 자신을 잊지 못했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영이는 조용히 이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둘이나 되는 남편이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지훈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어머니를 만났으니 이제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 분 모두 제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지훈이의 말에 두 여자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희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신 분이고 윤희 어머니는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두 분 모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분들이에요. 고마워 지훈아. 윤희는 아들의 넓은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친어머니를 만났다고 해서 자신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저도 윤희 씨에게 정말 감사해요. 지훈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영희도 윤희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모두 가족처럼 지내요. 미영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이 말이 맞아요. 이제 우리는 모두 가족이에요. 지훈이도 동의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커진 가족이었지만 모두가 사랑으로 연결된 특별한 가족이었습니다. 며칠 후, 네 사람은 함께 상철의 묘를 찾았습니다. 영희는 처음으로 상철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고마웠어, 상철아. 지훈이를 잘 부탁한다고 했는데 정말 좋은 분께 맡겨졌구나. 영희는 윤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지훈이를 지켜봐요. 그날 저녁 윤희의 집에서 모든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조금은 어색했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자주 뵙겠어요. 지훈이는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자주 보자.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 저녁이 끝나고 영희가 돌아갈 준비를 하자 윤희가 말했습니다. 자주 놀러 오세요. 지훈이도 좋아할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받아주셔서. 한 달 후 지훈이와 미영이는 두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조금 특별한 가족 구성이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게 된 것입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그리고 운명적으로 다시 만나게 된 친어머니까지. 지훈이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두 명의 어머니에게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는 늘 기다립니다. 사진 한 장이 바꾼 한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아플 수도 있지만 그 진실을 통해 더 큰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